10장 연습 문제 51번입니다. 천장에 매달린 도르래가 있고 그 고정 도르래에는 A와 B 물체가 줄로 연결돼서 이와 같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A보다는 B가 질량이 약간 더 크며 0.46kg, 0.5kg이고요. 문제에서는 460g, 500g 이런 식으로 나타냈는데 킬로그램 단위로 다 고쳐놨습니다. 그러면서 고정 도르래에 줄이 매달려 있으면서 이제 물체들이 움직일 텐데 여기에서 고정 도르래와 줄 간에는 마찰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고정 도르래나 다른 기타 도르래, 움직 도르래들이 등장을 해도 줄과의 마찰력도 없어서 사실은 줄이 도르래를 감싸고 미끄러질 뿐인 거지 도르래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통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줄과 도르래 사이에는 마찰력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어서 미끄러짐 없이 물체들이 이동하는 만큼 도르래도 돌아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천장과 도르래를 연결한 이런 줄 또는 구조물이 있고 거기 축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도르래가 축에 걸려서 돌아가느라고 여기에서 걸릴 마찰력은 없다고 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든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까지에서의 도르래 문제와 약간 또 다른 점은 여기에서는 줄이 쭉 매달려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 정도까지는 이 줄은 모든 부분에서 일정한 크기의 장력이 걸린다라고 그래요. 그것도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도르래와 줄 사이에 마찰이 없을 때, 그럴 때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도르래와 줄 사이에 마찰이 있어서 도르래를 돌리게 될 때에는 그럴 때에는 줄의 양쪽 부분에 걸릴 장력이 문제처럼 T1, T2 뉴턴으로 다르게 됩니다. 여기에 줄의 밀도나 선밀도나 질량까지 무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같은 부분 줄에서도 위치마다 다른 크기의 장력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일단은 양쪽에 걸릴 장력만 다르겠다 정도로 문제를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B가 약간 더 질량이 크고 무거우니까 이 상태에서 정상태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B는 내려가고 A는 올라가는, 그러면서 도르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운동을 시작을 했을 때 5초 후에는 75cm, 0.75m만큼 B는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아마도 A와 B는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각각 하고 도르래는 등 가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물체들의 가속도 물어봅니다. 여기에서는 가속도라고 그랬을 때 어떤 물체에 대해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줄 전체의 길이는 일정할 거기 때문에 B가 내려가는 만큼 A는 올라갈 것이고, 내려가는 속도, 올라가는 속도, A와 B는 속도의 크기가 공통일 것이고 가속도 크기도 같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속도에 대해서는 누구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든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B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생각을 한다면 B는 기본적으로 중력을 M2G 받을 거고요. 적절한 크기 걸려있을 장력을 T2 뉴턴 위로 받겠습니다. 그 외에는 B 자체에 가해지는 힘은 없고, 그런 B가 아랫방향으로 가질 가속도를 A라고 한다면 아랫방향으로 가질 가속도는 B의 질량 M2분의 B가 아랫방향으로 M2G 뉴턴을 받는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T2를 받는다. 요건 마이너스 T2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물체가 받는 힘을 분석해서 구하는 방법이고, 현상적으로는 어쨌든 0m/s 였었던 물체가 결국에는 적당한 속도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운동을 할 때 5초 동안 0.75m를 적당한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게 된다고 하니까 가속도는 이 상황 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물체의 변이나 시간 또는 가속도와의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 t 제곱 변이 처음 속도, 가속도, 시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벌써 S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쓸 때에는 웬만하면 미터, 킬로그램, 뉴턴 단위 등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하면은 0.75m만큼 내려가는 데 있어서 아래로 가는 방향을 B에 대해서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최초 속도 0이니까 2분의 1 A t 제곱 t 값에다가 5초 넣게 되면은 가속도 값은 자연스럽게 구해지게 될 것이고 아랫방향 변위를 플러스로 정했으니까 요게 플러스 값 나오게 된다면 역시 가속도는 아래를 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만 해보면은 현재 0.75m다 라고 하고 5초에 가속도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가속도는 미터/세크 제곱 단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가속도 값은 0.06m/세크 제곱 또는 6cm/세크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0.06m/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구했으면 G값의 9.8, M값의 킬로그램, T값의 뉴턴 단위를 쓰면서 나타낼 요 가속도 값이 0.06이다 라고 나온다는 뜻이니까 여기에서 M2 값에다가 0.5kg 집어넣고 9.8m/세크 제곱 대입해서 T2 값 구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구한 T2 값은 4.87N 정도 나오네요. 4.87 뉴턴 정도가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맨 앞에서 공부하던 뭐 일반적인 문제와 다름없이 등가속도 운동 문제 이렇게 풀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T1도 구해봐라 그랬는데 얘기한 것처럼 A에 대해서도 B와 같은 가속도의 크기를 가지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테니까 T1 값 관련해서는 A가 T1 뉴턴을 일단은 받게 생겼으니까 A의 위쪽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0.06m/세크 제곱 나오겠죠. 그래서 0.06m/세크 제곱의 A의 위쪽 방향 기준으로의 가속도는 A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니까 A가 위쪽으로 받는 힘 T1 그리고 아래쪽으로 받을 힘은 M1G만큼이겠다. 마이너스 M1G 요거를 A의 질량 M1으로 나누게 되면 0.06 나와야 함이 또한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G값의 9.8, M1 자리에다가 0.46kg 넣은 다음에 계산해주면 T1 값이 이제 뉴턴 단위로 나오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T1 값 계산해보면은 T1 값은 약 4.54 뉴턴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하나의 줄에 여기 줄이 도르래를 매끄럽게 그냥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도르래도 같이 돌아갈 상황 이렇게 되면은 양쪽에 늘어뜨려져 있는 줄 부분에 걸릴 장력이 이와 같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도 역시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르래의 가까속도를 구해라 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가까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뭐 몇 가지 다양한 방법 또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한 가지 방법만은 아닌데 자 먼저 두 물체가 점점 빨라지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줄과 완전히 밀착돼서 미끄러지지 않고 돌아갈 도르래는 점점 빠르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속도가 도르래에 대해서 알파 라디안/세크 제곱이라고 그랬을 때 도르래가 적당한 가속도로 점점 빨리 돌아갔을 때 결국에는 도르래의 최초 각속도는 오메가 제로는 0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점점 빨라지다가 어떠한 오메가라는 각속도가 되었을 때 물체들도 아주 빠른 속도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물체가 75cm 이동한다라는 것은 여기 접촉해 있는 부분에서 도르래와 줄이 맞닿은 부분이 75cm만큼 움직인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는 동안에 풀릴 줄의 길이 또는 묶일 줄의 길이라고 하면은 그게 75cm이고 그것이 바로
도르래가 적당히 돌아가서 이 호의 길이만큼 줄이 풀렸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75cm만큼 이렇게 풀리는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만큼 그 길이가 맞도록 도르래는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도르래가 돌아갔을 각도 세타라고 하면은 호의 길이여야 되니까 0.05m 곱하기 세타 한 만큼이 0.75m, 75cm 뭐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르래가 돌아간 각도 세타라고 하면은 5분의 75 해서 15 라디안만큼 이렇게 돌아갔을 것이고, 도르래 자체가 등 가까속도 운동을 하면서 등속 직선운동 같은 경우, 등가속도 직선운동 같은 경우에는 변위에 해당할 요 세타 값이 15 라디안이라고 나온다면은 가까속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르래도 마찬가지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세타는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하는 것처럼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가까속도 알파 T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최초 도르래는 회전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오메가 제로는 0이고 T 값 시간은 5초라고 했으니까 세타 값에다가 15 라디안 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은 가까속도 값은 뭐 계산하면 10분의 25 해가지고 25분의 30 해가지고 5분의 6이죠. 1.2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라고 이렇게 해서 가까속도 알파 값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물체 자체들도 일정한 가속도 0.06m per 세크 제곱에 일정한 가속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가속도에 걸맞는 그런 각속도로 또는 가까속도로 도르래도 또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쪽 끝에 가속도가 0.06이다 라고 나왔으면은 반지름 R에 대해서 V는 오메가 R, V는 R 오메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까속도 역시 끝부분에 선 가속도 A는 반지름 R 곱하기 오메가 대신에 가까속도 알파 써주면 되기 때문에 나는 요 물체 또는 줄이 풀려나가는 선속도가 0.06인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R 값이 5cm, 0.05cm인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알파 값은 역시 5분의 6, 1.2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라고 조금 더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어느 방법을 취하든 별 문제는 안 되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먼저 떠오르는 방법으로 문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정도르래의 회전관성 I 값을 구하여라 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물체가 회전하는 데 있어서 물체가 받는 토크가 타우라고 한다면은 타우는 그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관성, 관성 모멘트 I 곱하기 가까속도 알파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단위는 역시 타우 값에다가는 뉴턴미터 단위를 써줘야 되겠고 I 값에다가 킬로그램 미터 제곱 써주고 알파 값을 라디안 퍼 세크 제곱으로 써줬을 때 정확하게 뭐 더 이상 상수값 곱할 필요 없이 딱 떨어지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지금 I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I 값에 대해서는 알파분의 타우라고 해야 되겠는데 지금 알파 값은 앞선 문제에서 1.2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인 것을 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타우 값만 알짜 돌림임, 알짜 토크 값만 구하면 되는데 토크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도르래 자체가 받을 힘을 생각을 해보면 도르래의 중력이나 뭐 기타 뭐 물체가 아래 위로 받을 힘 이런 것들은 요 줄이 천정과 연결된 줄이 잘 버텨줄 것이고 회전과 관련해서는
T2, T1 이 두 힘이 도르래에 관해서는 T2는 이쪽에서 도르래 요 지점에서 아래로 4.87N이 가해진다 라고 해야 되겠고, 그리고 T1 뉴턴은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4.54N이 가해진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도르래를 회전시키려는 방향이 T1에 의한 돌림힘, 토크는 반시계 방향 또는 각속도가 또는 각운동량이 면에서 나오는 방향이 되도록, 그리고 T2에 의한 토크 값은 돌렸을 때 그 각속도 또는 각가속도 내지는 토크 값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도록 하는 어쨌든 반대 방향 역할을 하니까 요 차이 값이 알짜 토크 값, 알짜 돌림힘 값 될 것이고, 아무래도 이게 더 크니까 요거 쪽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은데 그 각가속도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T2의 돌림힘 효과로서는 0.05m, 5cm 곱한 값이 일단 있고, 거기에 반대 방향으로 T1의 마이너스, 이건 역시 돌아갈 물체에 대해서 돌림힘의 방향까지, 위치까지 5cm, 0.05m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T1, T2 값, 앞에서 구한 값 계산해가지고 대입한 다음에 넘겨서 I 값 구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구한 I 값은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제곱 단위로서 나오겠습니다.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조금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I 값이 0.01375 뭐 이 정도 나오는데 반올림 하면은 약 0.0138 킬로그램 미터 제곱 요 정도로 계산이 될 것 같아요.